새로 오신 분이요? 이름이 이윤희 씨예요. 윤이라고요. 그녀가 여기에 이 요양원에 60년 전 약속을 남기고 떠나보낸 첫사랑.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8 노인의 가슴 속에서 20살 청년의 두근거림이 되살아났습니다. 60년 만에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경남 진해의 한 요양원. 은퇴교사 박정수, 78배 나이로 홀로 살아가던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진해의 봄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계절이지만 박정수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78배 나이 은퇴한 교사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요양원 2층 구석방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함께 보냈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들러 안부를 묻곤 했지만 정수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오전 10시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입소자가 온다는 소식이었죠. 정수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창가에 앉아 낡은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그 구절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젊은 간호사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새로 입소하신 분 계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영이 물잔에 물을 따라주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요? 이름이 이윤희 씨예요. 1963년 강릉여고 나오셨대요. 순간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요? 미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윤희 씨요. 왜요, 아세요? 정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 이름. 강릉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그 사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이라고요?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영은 의아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강릉에서 오셨다던데 혼자 사시다가 자녀분이 모셔왔대요. 정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입니다. 6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이 요양원에, 바로 이 건물 안에. 식사를 마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1963년 그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정수와 19의 윤희. 강릉 바닷가에서 약속했던 그날. 돌아올게. 꼭 돌아와서 너와 결혼할게. 그러나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가난한 청년에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엔 생계를 위해 서울로 떠나야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수없이 많은 편지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추억 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만날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60년이 흐른 지금 그녀가 이 요양원에 있다니. 정수는 2층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203호.
새 입소자의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60년입니다. 그녀를 본 지 6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억할까요? 아니, 그보다도 내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늙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윤희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요즘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서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진다고요? 혹시 치매인가요? 정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죠? 6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희야, 나야. 정수야.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줄까요? 아니면 낯선 노인을 보듯 나를 바라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8배 노인이 마치 첫사랑을 앞둔 20살 청년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 그녀가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정수는 203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했죠.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입소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정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죠. 간호사 미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다시 203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안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등이 약간 굽은 모습, 햇빛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이었습니다. 60년이 흘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 가느다란 어깨선,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의 모습 위에 세월이 덧칠해진 모습이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희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세월이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낯선 사람을 대하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 요양원에 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60년 전 당신의 연인이었다고?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늙은이라고? 윤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같은 층에 계시는 분이신가 봐요. 들어오세요. 정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 안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박스 몇 개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액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정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정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윤희도 누군가를 만나 살았다는 것.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서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강릉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윤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어떻게 아세요? 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 강릉에서 오셨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평생을 강릉에서 살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요. 정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동네. 혹시 그곳이 60년 전 그 골목일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릉의 어느 동네인지, 바다는 자주 보러 갔는지, 그 골목길이 아직 남아있는지.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물으면 이상하게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윤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강릉입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우리 고향이 같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릉여고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아세요? 정수는 얼른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러던데요. 저도 그 시절에 강릉에 있었거든요. 윤희는 신기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혹시 우리 어디선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았고 키스를 했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윤희는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희미해져서요. 옛날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라고 하시던데. 정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그 말이 갖는 무게를 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잊게 되는 병. 나를, 우리를 잊게 되는 병.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옛날 일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게 기억인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꿈속의 사람이 혹시 자신일까요? 윤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군가를 오래오래 기다렸다는 것.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는 것. 정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야, 윤희야. 내가 그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났습니다. 60년 만에 윤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수를 몰랐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도 몰랐던 상자였죠. 정수는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강릉 바닷가 방파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살의 정수와 19의 윤이었습니다. 둘 다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63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윤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군대에 가야 했으니까요. 윤희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수야, 꼭 돌아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아올게. 3년만 기다려줘.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군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한 통씩, 때로는 일주일에 두세 통씩 보냈습니다. 윤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편사고려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휴가를 나와 강릉으로 갔습니다. 윤희의 집을 찾아갔죠.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윤희네 가족은 어디 갔냐고.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갔다던데요. 정수는 허탈했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 채 윤희는 떠나버렸습니다. 제대 후 정수는 윤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를 사랑해줬고 평생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윤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윤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받은 편지였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수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해. 빨리 돌아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사랑해, 윤희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방에서 먹을게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좀 이따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미영이 나가려는데 정수가 불렀습니다. 미영 씨. 미영이 돌아봤습니다. 네, 어르신. 정수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203호 어르신, 윤희 어르신 말이에요. 상태가 어떤가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대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가끔 기억이 흐려지신다고 해요. 특히 오래된 기억들이요. 정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60년 전 기억? 자신과의 기억도 이미 사라진 걸까요? 정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대요.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윤희 어르신을 원래 아셨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예요. 미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식사 준비해서 가져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윤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너무 긴 시간이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우리 둘의 기억을 간직할게. 내가 너를 기억할게. 밖에서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윤희를 만나러 가겠다고. 이번엔 조금 더 용기를 내겠다고. 혹시 모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녀가 조금이라도 기억해낼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일 또 만나자. 정수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긴장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꺼내둔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찍은 그 사진. 이걸 보여주면 윤희가 기억할까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아니, 떨림보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정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제 왔던 사람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정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죄송한데 성함이. 정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렸습니다. 박정수예요. 정수라고 부르세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박정수 어르신. 들어오세요. 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스들도 정리되었고 옷장도 깔끔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거요. 이 사진 좀 봐주실래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사진 위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정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강릉 바닷가예요. 196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윤희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해줘. 제발 기억해줘. 윤희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나인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에요. 윤희 씨예요. 윤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지금은 주름투성이인데.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윤희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요?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예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저예요. 박정수. 윤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알았던 사이예요. 아주 오래전에. 윤희는 사진과 정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이래요. 기억이 자꾸 뒤섞여요.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6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장소, 이 바다가 기억나세요? 윤희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당신은 여고생이었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억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괴로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정수는 사진을 다시 받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는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이 따뜻해요.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여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기억은 못해도 느껴줘서 고마워요. 윤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정수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희가 다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가져도 될까요? 왠지 곁에 두고 싶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원래 당신 거예요. 윤희는 사진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수 어르신, 자주 놀러 오세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자주 올게요. 윤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비록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따뜻하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좋은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게 이렇게 잔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 손을 잡고 걸었던 바닷가, 약속했던 미래, 그 모든 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윤희가 보낸 편지는 단 한 통뿐이었지만 정수가 쓴 편지 초안들은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군대에서 보냈던 편지들, 모두 답장이 없었던 편지들. 정수는 그중 한 장을 펼쳤습니다. 1964년 3월에 쓴 편지였습니다. 윤희야, 너에게 편지를 보낸 지 8달이 지났어. 왜 답장이 없는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걸까? 그래도 난 믿어. 우리의 약속을 믿어. 정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편지가 윤희에게 단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 편지를 가로챘다는 것을.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더 끈질기게 찾아다녔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요양원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자 최 과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층 203호 윤희 어르신 말인데요. 입수하실 때 가족분이 맡긴 짐 같은 게 있나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박스 몇 개 맡아두셨는데요. 왜요? 정수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윤희 어르신과 옛날에 아는 사이였거든요. 최 과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개인 물품이라서요. 가족분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가족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최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드님 명함이에요. 서울에 사세요. 정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종석?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윤희의 아들. 정수가 알지 못하는 살. 고마워요. 정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윤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윤희는 정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런데 죄송한데 어제 뵀던 분이시죠?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잊어버린 겁니다. 네, 박정수예요. 어제 사진 보여드렸던 사람이요. 윤희는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사진. 그 사진 정말 좋았어요. 제 방에 잘 두었어요.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사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또 놀러 오세요. 정수는 윤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매번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종석, 윤희의 아들.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 그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혹시 편지나 일기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정수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종석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옛날에 아는 사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종석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종석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았던 사이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종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면회 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뵙죠.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주말이면 윤희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과 윤희의 과거를,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일을,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윤희가 남긴 일기나 편지 속에 단서가 있을지.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우리의 진실을 찾아낼게.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증명해 줄게.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수는 요양원 1층 상담실에서 이종석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곧 만나게 될 사람은 윤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윤희의 삶을 살아온 사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종석이 분명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수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종석입니다. 정수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종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길 어머니와 60년 전에 아셨다고 하셨는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63년 강릉에서 만났습니다. 종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릉이요? 어머니가 강릉에 계셨던 건 맞는데 그때 일은 거의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종석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머니시네요. 정말 젊으시네. 그럼 이 남자는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종석은 정수와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르신이요?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자신과 윤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사랑했던 이야기, 결혼을 약속했던 일, 그리고 군대에 가면서 헤어졌던 일까지. 종석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 강릉에 갔더니 어머님 가족은 이미 서울로 이사를 가셨더군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제 편지를 받지 못하신 게 아닐까요? 종석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받지 못했다고요? 그럼 누가 편지를 가로챘단 말인가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께서. 종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론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외할아버지 눈에는 마음에 안 드셨을 겁니다. 종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외할아버지는 어머니 결혼도 직접 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정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윤희의 결혼, 다른 남자와의 결혼. 종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어머니를 못 찾으시고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몇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저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종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60년 만에 여기서 다시 만나신 거네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기억 못 하세요. 치매 때문에. 종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시고. 정수는 용기를 내어 부탁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남기신 물건 중에 옛날 일기나 편지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한 번만 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짐 중에 낡은 박스가 하나 있긴 해요. 어머니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보관 중인데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박스를 볼 수 있을까요?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어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같이 보시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종석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종석이 박스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이게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만졌습니다. 열어도 될까요?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여실 권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수는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수는 하나를 꺼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박정수 앞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른 편지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수 앞으로 보낸 편지. 하지만 모두 개봉되지 않은 채 돌려보내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윤희도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신에게. 하지만 이 편지들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종석이 봉투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발신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외할아버지 댁 주소예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가로챘던 겁니다. 윤희의 편지도 정수의 편지도 둘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던 거죠. 정수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60년 만에 펼쳐지는 편지.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왜 답장이 없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제발 한 번만 답장 보내줘. 나 여기서 너만 기다리고 있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도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처럼 서로를 오해하며 60년을 보냈던 거죠. 종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정수와 종석은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희가 보낸 편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23통이었습니다. 정수는 한 통 한 통 읽어 내려갔습니다. 1963년 9월부터 1965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윤희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간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그만 포기할게. 넌 날 잊은 거겠지. 나도 이제 널 보내줄게. 정수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6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를 사랑했어요. 서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평생을 오해 속에서 살았어요. 종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잘못이었지만 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행복하셨나요? 결혼 생활이요. 종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아꼈고 가족을 돌보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창밖을 보시며 멍하니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이었을까요? 종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 조용해지셨어요.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억눌린 감정이 있으면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희가 평생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그녀를 아프게 했던 거죠. 정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들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종석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종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윤희 어르신이 찾으세요. 1층 로비에 계세요. 정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종석 씨가 오셨다면서 같이 차 마시고 싶다고 하세요. 종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겠네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종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종석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석아, 왔구나. 종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면회 왔어요. 윤희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멀었을 텐데. 그리고 시선이 정수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니? 종석이 대답하려는데 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정수예요. 기억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렸던 사람이에요. 강릉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요.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 사진. 그 사진 참 좋았어. 내 방에 두고 매일 봐. 정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 눈이 참 따뜻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예요. 60년 전 강릉에서 만났던 사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년 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60년. 그렇게 오래됐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윤희는 정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정수, 박정수? 그 말이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억해줘. 제발 기억해줘.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휴게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갑자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노래, 정수도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강릉 바닷가에서 윤희에게 불러줬던 노래였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 노래를.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의 노래를 들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종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수가 노래를 마쳤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정말 너니?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윤희야. 나야. 60년 만에 윤희가 자신을 기억해냈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야, 정말 나를 기억하는 거야?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 내가 노래를 불러줬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강릉 바닷가였어. 우리 그곳에서 만났었지. 윤희는 정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나도 늙었지? 정수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늙었어. 60년이나 흘렀으니까. 종석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종석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정수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편지 보낸 거 기억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어.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 하지만 내 편지는 오지 않았어. 정수는 윤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보냈어. 정말 많이 보냈어. 하지만 내게 닿지 않았어. 윤희가 물었습니다. 왜 닿지 않았어? 정수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윤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편지를 모두 가로챘어. 내가 보낸 편지도, 내가 보낸 편지도. 우리가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야. 윤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정수는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희는 정수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를 더 믿었어야 했어. 기다렸어야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간호사 미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입소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재회였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정수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정수야, 나 물어볼 게 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물어봐.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결혼했어?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했어. 제대하고 몇 년 후에 윤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정수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이해해줬어. 윤희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어. 아버지가 정해주신 사람과. 종석이가 그 사람 아들이야. 정수는 윤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했어? 윤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날 사랑해줬고 가족을 돌봤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내가 있었어. 정수야, 미안해. 다른 사람과 살면서도 널 잊지 못했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나도 똑같았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이지?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78이고 너는 77이야. 윤희는 웃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정수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만났잖아. 윤희는 정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나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 오늘 내 얼굴을 봤지만 내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내가 매일 찾아올게. 매일 내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줄게. 윤희가 물었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게.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정수야, 만약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쩌지? 만약 내 얼굴도, 내 이름도 전부 잊어버리면? 정수는 윤희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괜찮아. 내 머리가 잊어도 내 마음은 기억할 거야. 오늘처럼 노래를 들으면 다시 떠올릴 거야. 나를, 우리를.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야, 사랑해. 6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정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희야. 평생 사랑했어.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워지고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종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박 어르신.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석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고요. 윤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종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여기 계시잖아요. 내일도 볼 수 있어요. 윤희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올게. 윤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가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정수야.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잊지 마. 나도 널 사랑했다는 거.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절대 아니죠. 윤희는 종석에게 이끌려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60년 만에 드디어 윤희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기억은 불안정하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일 또 만나자. 정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60년 만에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정수는 세면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윤희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정수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정수? 정수가 누구세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어제 만났잖아요. 박정수요. 윤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제가 누굴 만났나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박정수예요. 어르신과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요.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옛날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63년 강릉에서요.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찍은 거예요. 윤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으셨을 때 모습이에요. 윤희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당신이고요? 정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보면 볼수록 낯설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알았나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사랑했어요. 서로를. 윤희는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요즘 기억이 너무 엉망이에요.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고.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이야기를요. 윤희는 정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이네요.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윤희와 함께 방 안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날, 함께 걸었던 방파제, 약속했던 미래, 보냈던 편지들. 윤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기억해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희가 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 씨. 정수는 놀라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잊어버려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병 때문이에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이 미워요. 소중한 걸 자꾸 빼앗아가요. 정수는 윤희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우리 둘 몸 다요. 그때 간호사 미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수는 윤희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윤희는 정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요? 꼭 오실 거예요?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윤희는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수예요. 윤희는 따라 말했습니다. 박정수, 꼭 기억할게요. 정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미영이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어르신 상태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니 오늘은 또 다 잊으셨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미영은 정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윤희 어르신은 행복하실 거예요.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소개하고 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윤희는 받아들이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보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종석이 복사해준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수는 한 통을 펼쳤습니다. 정수야,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없는 하루가 너무 길어. 빨리 돌아와줘.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돌아왔어. 늦었지만 돌아왔어.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매일 내 곁에 있을게. 밖에서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윤희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 박정수. 그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는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윤희야. 애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무리하지 마. 내가 잊어도 괜찮아. 내가 우리 둘의 기억을 간직할게.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만날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쩌면 기적처럼 윤희가 영원히 기억해 줄지도 모릅니다. 정수는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자신을 소개했고 매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윤희는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정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또 왔네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왔다는 말. 혹시 자신을 기억하는 걸까요? 저를 기억하세요? 윤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얼굴이 낯익어요. 어제도 왔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도 왔었어요. 그저께도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정수도 웃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매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정수는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강릉 이야기는 어제 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는 그저께 했습니다. 정수는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윤희 씨,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세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언제 만났는데요?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963년 5월이었어요. 강릉 중앙시장 근처였죠. 당신이 책방 앞에 서 있었어요. 윤희는 눈을 감고 떠올리려 했습니다. 책방?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시집을 보고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못 사고 있었죠. 윤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줬거든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윤희는 정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책을 사준 그 남자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기억했어요. 누군지는 잊었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기억했어요. 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이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그 미소에 반해버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박정수예요. 윤희는 따라 말했습니다. 박정수? 좋은 이름이네요. 정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윤희 씨 이름은 기억하세요? 윤희는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죠. 이윤희예요.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반말로 부르자. 우리 옛날엔 그랬어. 윤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부르니까 더 좋네. 정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매일 바닷가에 갔었어. 해질녘 이면 모래사장을 걸었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정수는 윤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했어. 결혼하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구나. 왜 지켜지지 못했어? 정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우리 편지를 막았어.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어. 서로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 윤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잖아. 60년이 걸렸지만 다시 만났어. 윤희는 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찾아줘서 고마워. 그때 윤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수는 놀라 물었습니다. 윤희야, 괜찮아? 윤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지러워. 갑자기 머리가. 정수는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미영이 윤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의무실로 모셔야 해요. 정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윤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정수는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요. 뇌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요. 정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악화될 겁니다. 기억은 물론이고 의식도 희미해질 수 있어요. 정수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의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저녁 때 그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의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석은 의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종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종석이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석, 내 아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종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는? 정수는 어디 갔어? 종석은 밖을 돌아봤습니다. 정수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르신. 정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정수를 보자 손을 뻗었습니다. 정수야, 와줘서 고마워. 정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나 여기 있어.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내가 자꾸 잊어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많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기억이 자꾸 사라져. 무서워. 정수는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윤희는 정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야, 약속해줘. 내가 완전히 잊어버려도 날 버리지 말아줘.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버려. 내가 날 몰라봐도 나는 매일 올게.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정수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윤희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수는 윤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오늘은 비가 오네. 우리 비 오는 날도 좋아했지? 강릉에서 비 맞으며 걸었던 날 기억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윤희의 손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윤희야,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때 윤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시야에 들어가려 몸을 숙였습니다. 윤희야, 나야. 정수야. 윤희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수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윤희가 속삭였습니다. 누구? 정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야. 정수, 박정수. 윤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수, 그 이름이 낯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만났어.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윤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좋은 말이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좋은 말이야. 우리의 말이야. 윤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문이 열렸습니다. 종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종석은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종석이요. 윤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종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장기도 약해지고 있고요. 며칠 안에. 종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종석이 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각오하셔야 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윤희가 편안하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종석은 감사하다는 듯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계셔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나를 기억도 못했는데. 종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셨어요. 마음으로요. 어머니 눈빛이 달랐어요. 어르신을 볼 때만큼은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정수는 윤희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윤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윤희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희야? 윤희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야.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를 알아봐? 정말 나를 알아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야. 내 정수. 정수는 윤희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윤희야.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윤희는 정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윤희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이제 막 너를 다시 만났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정수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약속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음 생엔 더 일찍 만나자.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말자.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다음 생엔 평생 함께하자.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윤희가 물었습니다. 정수야, 우리 사랑했었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윤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기억이 다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남아있었어. 널 향한 이 마음. 정수는 윤희를 안았습니다. 나도 똑같아. 평생 너만 사랑했어. 윤희는 정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해. 내가 있어서 따뜻해. 정수는 윤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따뜻했어. 평생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수야, 고마웠어. 사랑했어. 정수는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희야. 윤희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하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수는 윤희를 아는 채 흐느꼈습니다. 윤희야, 가지마. 아직 할 말이 남았어. 하지만 윤희는 이미 떠났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정수는 윤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정수에게는 가장 슬픈 아침이었습니다. 60년을 기다려 만난 사랑이 다시 떠나갔습니다. 윤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요양원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는 내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 강릉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종석이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을 영정으로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우리 둘 다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아 윤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희야, 잘 가.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엔 더 행복하게 살자. 정수는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리려고요. 종석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박정수 어르신 앞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윤희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언제 쓴 걸까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수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수야, 나를 탓하지 마. 누구도 탓하지 마. 우리가 헤어졌던 건 운명이었고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었어. 그 모든 게 의미 있었어. 60년을 기다린 것도 마지막 순간 함께한 것도. 정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대신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강릉 바닷가, 파도 소리, 내가 불러준 노래. 그 모든 걸 간직해줘.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희야,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슬퍼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종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르신을 알아보셨을 때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비록 짧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일주일 후 정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윤희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쓰다듬었습니다. 윤희야, 잘 있어.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윤희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60년 전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오늘로 내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어.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다시 만났는지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누군가는 읽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사랑은 늦게 와도 아름답다고.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정수는 며칠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편지라기보단 이야기였습니다. 자신과 윤희의 일생이 담긴 이야기. 다 쓰고 나서 정수는 종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종석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내 첫사랑이 요양원 옆방에 산다니였습니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찾고 싶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정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야 봐.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어느 날 요양원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로비로 내려가자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이시죠?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철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6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찾아보려고요. 정수는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기를 준 건 저를 다시 찾아준 윤희예요. 영철은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희야, 우리 이야기가 또 누군가를 움직였어. 내가 기뻐할 것 같아. 그날 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거기는 어때? 편안해?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남긴 사랑 덕분에. 정수는 윤희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수야, 사랑해. 그때나 지금이나 평생.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희야. 평생. 다음 생에 꼭 만나자.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그 빛 속에서 윤희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환한 미소. 정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나를 다시 찾아줘서,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나도 곧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정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윤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넘어, 시간 넘어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도파민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